오늘부터 그 2014년 아파트 수시마 코스 1회를 시작합니다. 뭐 대외적으로도 어려움도 많고 저자들이 성형까지 물려지게 받은 상태고 그렇지만 저는 1회는 지금 부산 메리노 병원에서 지금 요번에 전문의가 되셨지만 열심히 이쪽을 하려고 하는 그 정세원 선생님의 데뷔 무대입니다. 이게 저는 새로운 연자진 그리고 젊은 연자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을 생각입니다. 빨아먹어서 여러분들께 뿌리는 게 제 꿈이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가구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정세원 선생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리테이닝 리가먼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된 정세호라고 합니다. 기초 강연이니만큼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테이닝 리가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노화라는 시간을 틱하고 얼굴의 여러 층과 주름을 우선 먼저 알면 좋겠는데요.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얼굴에서는 좀 탄력이 느껴진 탱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왼쪽 얼굴에서는 깊은 주름하고 뭔가 많이 처져 있는 우울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얼굴에서 에이징 페이스에서는 연부 조직이 처지고 볼륨이 감소하고 안화, 광대, 볼, 입 주변에서 두드러진 양상 보이고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심술부져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드루핑과 볼륨 로스, 에이징 스킨이 있는데요. 드루핑은 얼굴 살이 처지는 거고 뼈와 근막에서 시작되어서 연부 조직 지탱이 좀 단단한 리테이닝 리가먼트가 약해지면서 얼굴 살이 처지게 되고 이런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나주라비아 폴드와 좌우로 되겠습니다. 볼륨 로스는 뼈, 근육, 지방 조직, 피부 전반에 다 일어나게 되고 지방 조직 감소가 가장 현저하고 특히 이마와 눈 주위 뺨의 볼륨이 크게 감소하여서 입체감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고 필러나 비대지방 이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징 스킨은 따라서 이렇게 그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펫이 돌출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리가먼트가 이렇게 시간의 축에 의해서 점점 두드러지게 되고 이런 그루브라든지 폴드가 더 우리 환자분들께서 느끼셔서 외래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근육하고 슈퍼피셜한 펫들과 이 하방의 디펫들이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를 띠게 되고 시간 축의 노화와 본로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주름 폴드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폴드 형성에 리테이닝 리가먼트가 주로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중력을 받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연조직들하고 인대들이 치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얼마나 원래 모습대로 거슬러서 돌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 이에 관해서는 우리 수 회장님께서 좀 임상적인 사례들과 함께 같이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을 보시게 되면은 다크서클은 그 의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눈밑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들이 퉁칭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다음번에는 이제 임상 사례와 함께 필러 시술 관해서 우리 수 회장님께서 심도 깊게 강연해 주시기 질문 똑똑하게 수고해주겠어요. 그 이용 선생님이 올렸던 것에 대한 답은? 저희가 이제 항상 강연을 듣고 경험했을 때는 저희가 환자분한테 이거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이 권하지만 환자분들은 본인이 생각한 것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일단 환자분이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돌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분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더군다나 필러 시술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필러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음 타임에 좀 민감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실제로
장애 어르신도 사회생활 하시는데 항상 성형수술 하시는데 몸이 3주 넘게 있거든요. 다음 타임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교정해야지 다크서클 우리가 티어스로프도 교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강하게 거부하실 때는 설명을 드릴 때 거기 그분 환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시술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눈물꼬랑에 넣다 보면 저는 캐뉼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멋을 위에다 넣으면 그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스라블을 되게 찡그리고 할 때 필러에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저는 맞습니다. 그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멋을 위에다 넣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찡그리면 여기 튀어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멋을 위에다 넣으면 훨씬 더 튀어나와죠. 네. 그렇다고 멋을 밑에다 넣는다고 안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저도 이제 눈물꼬랑을 앞방대하면서 많이 교정을 해보면 저도 다 해보죠. 밑에다도 넣어보고 지금 말하신 것처럼 저는 근데 대부분 이제 아나토미를 보면 이 여기는 얇잖아요. 그러니까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밑에 수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수프에 넣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제일 그래서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들이 너무 말지만 이런 악광대나 뺨 같은 데보다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수프에 어느 정도 넣어주면 생각보단 잘 올라와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환자들은 젊은 친구들 같은데 이게 하기 전에 들이 찡그려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런 표정이 이렇게 뭉쳐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얇게 머슬에다 놓으면 분명히 녹여달라고 해요. 더 이게 커지고 분명해요. 이렇게 볼록볼록하다고. 그래서 저는 수프에다 넣고요. 그리고 캐놀라를 저는 아까 좋아하는 게 우리 교육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미들이 가면 아무래도 이 베슬들이 이렇게 피한다고 하다시피 이게 탄력 있는 구조가 하니까 대부분 요새 캐놀라는 동그랗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막 뜨뜻뜨하면서 느낌은 안 좋습니다. 일찍.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넣다 보면 이렇게 캐놀라가 안 가면 약간 틀면 아까 말한 어떤 그 미묘한 공간들이 생겨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데미지가 더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바늘을 넣는 데를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바늘로 넣어요. 근데 이 앞광대나 눈밑은 지금 캐놀라로 넣으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3주의 다운타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기구가 손에 익숙하대. 선생님이 그거는 보면 스크를 과연 필러로만 교정이 되느냐, 그건 사실은 회의적인 거예요. 그건 분명하지만 필러로 상당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사실 다크서클은 환자의 만족이나 시술 테크닉 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도를 하는 거는 또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은 뭐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거는 이게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머니에 뭐 많이 넣듯이. 여기가 이게 주머니입니다. 근데 여기다 돈 많이 넣으면 이게 부르시죠. 걸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거는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생기고 여기는 비게 되죠. 이상입니다. 질문하시죠. 네, 그 필러 녹이실 때 하이알리브 자재 보통 1cc 보통은 만약에 여기 얼굴 전체 여기 전체를 넣은 사람이면 저는 한 1.5섭 씁니다. 자, 그러면